1, 2월 달, 3, 4월 달 이론 강의 공부하시던 때와는 조금 다르게 5, 6월 달이 되면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그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월 달부터 공부를 해 오셨다고 한다면 5, 6월 달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보시면 확 느껴지는 게 복습 시간이 엄청 주네.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얼마 안 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좀 줍니다. 근데 시간이 줄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쭉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덜 불안한데 5, 6월 달은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만 정리하고 이것만 해도 되나? 내가 너무 적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강의 들으시면서 개인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 직강 기준으로 또 인강 기준으로 어떤 강의를 기준으로 봐도 인강은 쌤들 중에 보통 강의를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보통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그걸 한 번에 다 듣지 않으시고 뭐 매일 1개씩 듣는다든지 매일 2개씩 듣는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그 하루에 맞춰서 형성평가든 이 모든 것들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4개짜리 딱 봐도 그날 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일정 관리나 공부의 효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직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었으면 오늘 바로 복습을 하는 거. 그게 제일 1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문제를 주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봐야 되지? 문제를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의미가 있으니까 보기에 이런 키워드는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이건 그냥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든 제시문이든 보기든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객관식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 봤던 사항들이긴 한데 그 이론책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키워드를 볼 때랑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키워드를 볼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기나 제시문에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들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외워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요 사항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문항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답안들은 자, 이건 다음번 시험에도 우리가 답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확인하세요.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시더라도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를 읽고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접근하는 연습 자체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복습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 개인적 이론 진도를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1, 2, 3, 4월에 이론 공부할 때는 개인 이론 진도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수업 진도 맞춰서 복습을 하시면 그게 최선이고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었는데 5월 달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다루는 사항들만 보게 되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론의 주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세세한 키워드 암기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진도를 통해서 반드시 키워드 암기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익히, 암기, 인출 자료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연습 반드시 하셔라. 인출 연습 반드시 하셔라. 그래서 보면 강의 진도랑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강의 진도랑 병행을 하면 5, 6월이 끝나면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이론 복습을 열심히 하고 키워드 암기를 하신다고 하면 1회독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1, 2, 3, 4월 달에 1회독씩 했을 거예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2회독이 돼요. 2달 기준으로 한 번씩 보는 회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5회독을 했으면 좋겠다. 1.5회독은 뭐다? 전체를 한번 보고
주요 영역을 한 번 더 보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 진도를 바꿨어요. 책의 구성을 좀 바꿔서 작년 지금 기특한 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 진도랑 동일하게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기특한 교재는 교육 과정, 심리, 그다음에 교수이론 공학, 평가, 행정을 먼저 뺐습니다. 주요 영역을 먼저 빼서 여기부터 보고 그다음에 안 중요한 부분 아닌데 상대적으로 덜 출제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뒤로 진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요 진도에 맞춰서 전체를 한번 돌리면서 중반 이후부터는 앞서 봤었던 주요 영역, 우리 맨날 하는 5개, 방금 얘기했었던 전반부에는 5개 영역을 같이 병행해서 빠르게 돌리시거나 한 번 더 보는 약간 누적적으로 누적 복습이 가끔 1, 2, 3, 4월에도 누적 복습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1, 2, 3, 4는 누적 복습 힘들거든요. 초수 기준으로는 누적 복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는 누적 복습 의미가 있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누적 복습을 하면서 누적 복습은 그거죠. 앞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앞에 진도를 계속 나가는 거. 공부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누적 복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제를 한번 빠르게 돌리고 주요 영역만 후반부에 한 번 더 보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돌리는 것도 1.5에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보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확인하고 다시 보고 하는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빈칸에다가 그래서 드리는 거 익히 인출 자료에다가 인출하시면서 연습하셔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키워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 암기하셔도 괜찮고 나는 쓰면서 외운다. 그러면 키워드 쓰면서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시험 직전에 키워드를 암기하듯 암기하는 활동이 5, 6월 달에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진행하시는 경우들 5월 달 되면 기존에 했던 스터디랑 뭔가 달라져야 하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실 때 제일 큰 목적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강제하는 스터디. 그래서 그 복습과 이론 진도 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수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복습을 하느냐,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거 누가 억지로 끌어줄 수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스터디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진도란다. 복습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드 같이 확인하고 다시 봤더니 문제가 좀 이상하네? 그럼 같이 확인하고 이런 식의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에서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 6월 달에는 이게 강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스터디 꾸리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오자. 이번 주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자, 우리가 1, 2, 3, 4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손으로 쓸 수 있는 인출 연습 문제를 서로 만들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성평가 형태로 그 같이 문제를 만들어 와서 문제를 풀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5, 6월 달이 되면 이 시점부터는 조금 인출이 빨라질 수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 수준에 따라서는 구두 인출도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스터디에서 뭐 짝을 짓든지 해서 그 구두 인출 형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1, 2, 3, 4 이론 공부하실 때는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물어보고 대답했을 때 틀렸네요. 틀렸어요. 키워드 다시 확인하세요. 라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이상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시면 구두 인출로 진행을 하시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속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이제 속도예요. 양과 속도인데 스터디에서 진행하실 때도 3, 4월 달이랑 좀 다르게 좀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인출하는 수준도 좀 더 깊게 빠르게 라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공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